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 제가 구매를 한 지 지금 거의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리뷰가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리뷰가 많이 늦었습니다. 20일 정도 지나면서 제가 잠깐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 장점들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나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게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PC, 태블릿 어떤 기기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구동 영상, 게임에 대한 성능 이런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신 분들은 얼른 이 영상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인치의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처음에 구매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하는 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언제부터 트루톤이 탑재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트루톤이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그리고 트루톤이 없는 아이패드 에어 2. 자, 색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조금 더 편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 주사율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자, 화면을 넘길 때 자,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전환간에 이렇게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아이패드 에어 2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했었어요. 충분했었는데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주사율이 높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집에 사용하는 PC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사율이 높지를 못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라도 일단은 이 액정의 품질, 액정의 크기만 가지고도 9.7인치에서 11인치로의 기변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나 텍스트 문서뿐만이 아니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영상을 볼 때도 겨우 1.3인치 차이지만은 영상의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아이패드 에어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젤 때문에 9.7인치라고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8인치 16대 9와 그렇게 화면 차이가 크질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상을 볼 때도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감상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서 제가 지금 음악을 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리고 비교가 안 될 테니까 어차피 사운드 자체가 사운드의 품질이 아예 다릅니다. 물론 아이패드 에어 2도 아이패드 에어 2만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패드 에어 2 스피커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아이패드 에어 2로 영상을 보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싫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특히 멀티미디어 활용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영상만 보여드립니다만은 게임을 할 때도 차이가 많겠죠. 게임도 사운드가 중시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 화면 주사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고스펙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애플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요즘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액정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특히 아이패드 프로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아이패드 에어 2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구매를 하고 지금 그때 씌운 강화유리를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용상에 아무런 문제 없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는 ESR이라는 브랜드의 이 폴리오 케이스와 강화유리를 지금 부착을 해뒀는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부착해놓은 표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용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유리를 부착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터치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이거를 아무 접지가 없는 바닥에다 놓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터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ESR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강화유리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 폴리오 케이스에 보면 측면에 이렇게 프레임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있고요. 자, 이런 노출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접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잘 됩니다. 잘 돼요. 뭐든지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손가락을 뗀다? 안 되죠. 터치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 폴리오 케이스의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이 폴리오 케이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벗긴 상태인데요. 이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는 손이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탈 부분에 접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상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잘 되질 않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후면에 장착한 스마트 키보드 케이스 연결을 위한 이런 자작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케이스의 문제는 아니고 애플의 설계상의 문제. 근데 애플의 순정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에 탓을 하기도 좀 애매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ESR이라는 이 브랜드를 비하할 의도도 없고 지금 대부분의 강화유리는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을 붙이면 괜찮다는 후기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턱대고 구매하시지 말고 저는 직구를 해서 지금 9,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아이패드 프로의 강화율이 상당히 고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매를 하셨다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성 부분 사람에 따라 다르답니다. 저같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같은 강화율이라도 작동이 잘 되는 분들도 있대요.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도전해보실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성능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액정,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아이패드들과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탑재된 USB-C 포트입니다. 자, 아이패드에는 이 USB-C 포트가 처음 탑재가 되었죠. 애플 제품 중에서는 지금 맥북에만 지금 탑재가 되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USB-C 포트가 탑재가 되면서 PC와 그리고 다른 기기와 연결되는 그런 사용성에서 아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은 USB-C 포트를 탑재했기 때문에 번들도 C2C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18W의 충전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기기들 비해서는 충전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되었을 거라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경우에는 방전된 상태에서 100% 완충까지는 약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측정이 되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최대 29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른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던 이 클레버 타큐온의 USB PD 충전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USB PD를 지원하는 이런 보조 배터리들을 이용하면 최대 29W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거의 2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거기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80% 이후 구간에서 충전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80%가 충전되는 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1시간이 아니라 순정에 비해서 이런 타사의 29W를 지원하는 충전기들이 1시간 반 이상 정도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마찬가지인데요. 번들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USB 2.0의 데이터 전송 규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W까지 지원을 할 겁니다. C2C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00W를 지원하느냐 70W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케이블이 구분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규격은 USB 2.0이라 하더라도 충전 같은 경우에는 70W가 지원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럼 타사 케이블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타사 케이블들 저는 노트북 때문에 이런저런 케이블도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워키 케이블 당연히 사용이 잘 되고요. 자, 그리고 PC와 연결할 때 일반 데스크탑에는 USB-C 포트를 탑재한 PC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C2A 케이블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별도로 라이트닝 케이블, 애플의 전용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추가로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플의 케이블이 좀 비쌉니까? 이런 서드파티 케이블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했었고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 아까 애플의 순정 C2C 케이블 USB 2.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2.0 케이블로 데이터 전송을 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보여드린 이 오키 케이블 USB 3.0 기기거든요. USB 3.0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이런 C2C 케이블로는 아이튠즈 연결은 물론이고
사진을 복사하는 거라든지 데이터 전송이 다 끊겼습니다. C2C 케이블로는 안전성을 고려를 한다면 데이터 전송 규격은 USB 2.0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노트북 이상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외장하드나 이런 부분들 다 정상이에요. 아이패드 프로만 그래요. 물론 제가 사용하는 레노버 T470S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노트북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될 수도 있고요.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USB C2A 케이블, 자, 이 케이블 같은 게 3.0 케이블이거든요. 파란색이죠. 자, 물론 2.0 C2A 케이블 사용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3.0 C2C 케이블 데이터 전송 안 된다 그랬죠. 이 C2A 케이블로는 데이터 전송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 파일 주고받을 때 아이튠즈에서 영상을 넣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 C2A 케이블이 거의 30% 이상이 빨라요. 물론 USB 3.0 속도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USB 2.0 케이블보다는 이 USB 3.0의 C2A 케이블이 전송 속도는 빨랐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특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트닝 포트를 이용한 리더기를 사용하셨었죠. 애플의 정품을 이용해야 또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USB-C 포트를 탑재하는 덕분에 자, 이런 저가형 USB-C OTG 케이블로도 메모리 카드 리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 USB 3.0 OTG인데요. 이 OTG 작동을 잘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블로그를 통해 소개를 해드린 레노버의 USB-C to HDMI 어댑터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USB-C 포트를 탑재를 하는 덕분에 호환성이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 별도로 사야 돼, 리더기 사야 돼, HDMI 어댑터 사야 돼, 필요하면 다 샀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일반 호환기기들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저가형 싸구려 제품들은 동작을 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용하는 모든 USB-C 케이블들 그리고 어댑터들 이런 OTG 케이블들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돈 많이 아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굳이 비싼 애플에서 순정 사용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다른 분들 후기를 보시고 가성비에 뛰어난 제품을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살 때 너무 비싸서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액정과 이 USB-C 포트를 이용한 사용성 때문이라도 지금 무척이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강력한 성능을 활용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공부를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애플 펜슬도 샀어요. 이 펜슬을 가지고 이제 뭘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동영상 편집을 좀 했으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용성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에서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다른 분들에게 쉽게 권하기에는 조금 비싸요. 저도 이 아이패드 6세대와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이패드 프로겠지만은 콘텐츠 활용을 주로 하실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6세대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사용성을 넘어선 이제 생산성 부분에서 다른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후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